어, 그 추석 연휴로 인해 생긴 그 동영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할 건데 사실 2.3절 내용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해요. 먼저 부울대수식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출력 부울 변수를 함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구성하기 위한 출력 부울 변수라는 이 변수 값을 그 함수로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파라미터들이 그 입력 부울 변수들이 있고 거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울 연산자 or라든가 and라든가 not 그 세 가지 연산자와 그리고 부울 상수 0, 1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연산식을 구성한 것 요거를 우리가 부울 대수식이라고 정의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은 A라는 부울 변수, B라는 부울 변수, C라는 부울 변수와 그 다음에 not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 여기 not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하나, OR 게이트 하나 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F라고 하면 요 F라는 요 값이 바로 부울 대수식, 불리한 익스프레션이 된다라는 게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울 대수식을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분석을 할 때는 맨 먼저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부울 대수식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부울 변수 B에 대한 보수와 즉 not 연산이 먼저 실행되고 그리고 나서 부울 변수 A와 AND 연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라는 부울 변수와 OR 연산을 한다라는 연산 순서를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연산 순서를 무엇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냐면 중요한 거죠. 회로도로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게 이 회로도 그림이에요. 먼저 B 변수에 대한 not 그리고 A에 대한 and 그 결과를 C와 O와 연산 한 이 결과 만약에 F라는 출력 변수라고 하면 이 F라는 출력 변수에 대한 부울 대수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 나나 여러분이나 논리 회로를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울 대수식이 주어지면 얘를 뭘로? 회로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도 회로가 주어지면 이 회로를 가지고 부울 대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 결론적인 내용일 수는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논리 회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런 부분들은 뭐 수없이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뭐 또 예가 나왔네요. 이러한 부울 대수식의 연산을 위해서는 먼저 C하고 D를 뭘 해야 된다? 오화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오화 연산을 이렇게 그려야지. 오화 연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A라는 부울 변수와 AND 연산 그리고 나서 AND 연산 결과를 not 연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화 연산을 하는데 이 오화 연산을 하는 이 입력값이 B하고 E에 대한 AND 연산. 즉 AND 연산의 순서는 요 오화 연산 밑에다 그려도 되겠죠. 왜냐하면 요 항을 구성하는 거하고 요 항을 구성하는 거는 독립적으로 수행이 돼도 맨 마지막 단에서 오화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된다. 즉 부울 대수식을 밑에 있는 회로도로 바꾸고 만약에 이런 회로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위처럼 부울 대수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2.3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이거 한번 답을 써드릴까요? 답을 쓰기 전에 여러분이 이 답을 확인하기 전에 스스로 요 회로에 대한 부울 대수식을 한번 적어 보시고 제가 주어진 답, 뭐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1과 A의 AND를 먼저 하고 그럼 결과가 이게 A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A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A와 A의 오화 연산을 하면 결과는 또 A가 돼요. 사실은 이 F라는 부울 대수식을 끄집어내려면 A하고 E의 오화 연산, 그 다음에 B와 C의 AND 연산, 그리고 D하고 연산, 그리고 세 개를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사실은 주어진 회로를 가지고 부울 대수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거 결과적으로 이거 답이 아마 내 기억에 이거 A, O와 B로만 끝날 거예요. 이거는 2.4절에 부울식과 그 정리, 부울 기본 정리, 부울 대수에 대한 기본 정리를 배우고 나시면 이렇게 간략화할 수 있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로 하고 일단 2.3절은 얘기할게요. 2.3절의 또 다른 내용은 이제 진리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보통 논리회로 설계를 할 때 진리표를 먼저 기본으로 그리고 그 진리표를 보고 부울 대수식도 만들고 부울 대수식을 만들면 그걸 다시 회로로 만들고 그게 곧 설계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요 진리표가 그 논리회로 설계에서 맨 처음에 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따라서 진리표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 진리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 뭐 문자라는 정의,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라는 정의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보통 부울 대수식, 예를 들면 이거 말고 아까 간단한 걸 할게요. A, B와 C라는 부울 대수식이 있으면 이 부울 대수식에서 각 변수들, 부울식에서의 변수들, 즉 A 그리고 B 그리고 C 세 개의 변수 각각이 다 문자예요. 그리고 이 문자들, 변수 문자들에 대한 보수값들 B, 바도 문자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식에서는 B라는 문자는 안 쓰였죠. A라는 문자, B, 바라는 문자, C라는 문자가 쓰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변수와 변수의 AND 연산, 엄밀히 말하면 문자와 문자의 AND 연산, 여기서 말하면 A, AND B, 바, 요것도 문자, 리터럴이 돼요. 하지만 문자, 리터럴과 문자, C의 오화 연산을 전체 취한 거는 리터럴이 아니에요. 그게 리터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가 만약에 이런 부울 대수식이 써졌으면 이 내용에 대한 그 문자를 살펴보면 먼저 부울 변수 A 쓰이고 있죠. A 바도 있나요? A 바도 있어요. B도 있고 B 바도 있고 C도 있고 C 바도 있고, 즉 6개의 문자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자들의 AND 연산한 거 요것도 하나의 문자예요. 요것도 하나의 문자고 요것도 하나의 문자고 요것도 하나의 문자고 토탈 이 주어진 식에서는 모두 10개, 여기 6개하고 여기 4개하고 합 10개의 문자로 구성된 부울 대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문자라는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진리표를 그리는데 궁극적인 답을 구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자라는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표는 뭐냐면 부울식에 있는 부울 변수
뭐 아까 예를 들면 A, B, 바, O와 C에서 사용된 부울 변수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이 부울 변수의 값들, A라는 부울 변수는 0과 1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고, 그거는 역시 B나 C라는 부울, 입력 부울 변수도 마찬가지로 0 아니면 1, 0 아니면 1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입력 변수 3개가 가질 수 있는 입력들의 모든 경우의 수가 뭐 입력 변수가 3개인 경우는 모두 몇 개죠? 8개의 입력 변수의 조합이 있는데, 이 8개의 입력 변수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울 대수식의 값은 8가지 모든 조건에 대한 이 값들은 어떤 값을 갖는지 그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진리표예요. 진리표. 예를 들면 이런 회로를 봅시다. 이런 회로를 보면 입력 부울 변수가 지금 2개밖에 안 쓰였죠. 2개밖에.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한 진리표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입력 부울 변수, 이쪽은 출력 부울 변수. F 하나밖에 없어요. 입력 부울 변수는 뭐가 있다고? A하고 B가 있고. 그래서 A하고 B라는 입력 부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모든 조합 몇 가지죠? 입력 부울 변수가 2개니까 4가지 조합. 이럴 때 출력 부울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 여기 지금 F란 놈이 결국에는 A하고 A 바네요. A 바하고 A 바는 A의 낫이니까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B하고 A 바하고 2개를 AND한 결과가 F죠. 요 값은 요 A 바라는 요 값은 출력값 F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리터럴이에요. 문자들. 그래서 표시를 해서 쓰는 거고, 최종 진리표에는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값은 참존해야죠. 1, 0, 0 하고 0, 1, 0, 1의 AND니까 0, 1, 0, 0. 즉, 요 값이 출력값에 대한 입력이 A가 0이고 B가 1일 때 출력이 1이 된다라는 거를, 이게 회로만 가지고는 그 결과를 F값이 1이 되는 입력 조건을 찾기가 즉각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진리표를 그리면, 이렇게 A하고 B의 진리표를 그리면 잘못 그렸나요? A 바하고 B의 AND가 아니고 OR였군요. OR. 그러면 다시 A하고 B와 F가 있는데, A하고 B라는 입력 부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4가지 경우가 있고, 그럴 때 A 바는 1, 0, 0이니까 요 결과와 요 결과의 어떤 연산? 오화 연산으로. 오화 연산인 경우에는 입력값이 1이기만 하면, 하나만 1이면 출력이 1인 거고 2개가 0일 경우에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표를 보면 이 회로가 출력값 F가 1이 되는 경우는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F는 1이 된다라는 것을 진리표를 보고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회로에서 진리표를 그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3절 내용인데, 이것도 뭐 진리표를 활용하는 또 다른 예를 설명하는 건데, 지금 보면 등호를 가지고 2개의 부울 대수식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등호에 의해서
왼쪽에 있는 부울대수식과 오른쪽에 있는 부울대수식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그 수학 배울 때, 대수학, 선형대수학을 배울 때 이게 지금 분배 법칙이 안 되지요.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은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이게 꼭 마치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논리, 부울대수학에서는 이 오화 연산에 대한 배분 법칙이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그 기본 정리 2.4절에 있는 기본 정리를 배우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부울대수식이 성립한다, 같다라는 거를 진리표를 통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사용된 부울 변수가 몇 개?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여기다가 테이블을 그리는 거예요. 쭉 그려서 이쪽 가운데 칸 왼쪽에는 입력 부울 변수 A, B, C를 적고 이 A, B, C라는 부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입력 조합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이거는 뭐 F 값이라는 뭐 하나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진리표를 그려서 이 두 개의 대수식이 같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진리표를 사용할 때 리터럴을 쓰면 쉽게 연산이 가능해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B바가 필요하겠죠. B바를 적는 거예요. B를 보고 00 11 00 그리고 나서 A하고 B바 연산을 이것도 하나의 리터럴이니까 요걸 적는 거예요. A하고 B바 요 칸에 대한 AND 연산. 근데 이거 AND 연산을 좀 더 빨리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A 값이 이게 다 0이면 AND 연산은 무조건 0이에요. B 바 값은 볼 필요가 없이. 그리고 이제 A가 1인 경우에 대해서 B 바가 0이면 그것도 값은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오로지 1일 때만 요 리터럴이 1이 되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 바라는 리터럴과 요 C 값을 가지고 A, B 바와 C에 대한 최종 왼쪽 부울 대수식의 결과값을 적을 수 있어요. 이것도 오화연산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오화연산의 특징은 요 항과 요 항의 변수 입력이 1인 경우에는 전체 출력은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C 값을 보고 1, 1, 1, 1은 무조건 요 결과는 1이 돼요. 그러면서 요 1인 경우 또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반면 이번에는 이제 이쪽 표현에 표현된 부울 대수식을 적기 위해서 A, O와 C 요 연산 결과를 쓸 거예요. 물론 얘는 리터럴은 아니지만 A, O와 C를 계산할 거예요. A와 C의 오화 연산. 오화 연산이니까 A 값이 1인 경우는 무조건 1이고 C 값이 1인 경우도 1인 거예요. 나머지 경우만 0. 이번엔 B 바와 C. B 바가 아까 요거 했으니까 B 바가 1이면 결과는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C가 1인 경우 C가 1인 경우가 무조건 1인 경우 나머지는 0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와 C, A와 C, B 바와 C A와 C와 B 바와 C에 대한 AND 연산. 자, AND 연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가 0이면 무조건 0이에요. 얘가 0이면 무조건 0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그렇지 않은 경우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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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은 1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와 여기서 구한 요 결과의 값들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을 갖더라 라고 진리표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대수식은 서로 같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진리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표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까지 2.3절 마치고 2.4절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